지금 상황은 그래도 좀 빠르게 아침 이제 새벽부터 진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뭔가 상황은 종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대통령도 결심을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고 예. 그리고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경찰 고위 간부들 그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그리고 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김용현 국방장관도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종 책임자니까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치를 그냥 무한대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라건대는 저런 물리적 충돌이 없이 대통령께서 언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불행하게도 이제 그렇게는 안 됐지만 막판에라도 저렇게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거는 대단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만약에 이 공수처의 그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그 자체로는 또 그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네. 변호인들은 다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발부된 영장을 이걸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앞으로는 이게 민주당이 됐든 또 혹은 뭐 국민의힘 저희 당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이 됐든 네. 그 각자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리해서 상대방을 뭐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려는 듯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예.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저분들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있나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뭐 국무총리 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부터 시작해서 오는 족족 탄핵을 시켜주겠다. 5명을 모두 줄 탄핵을 시키겠다. 한꺼번에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저분들이 도대체가 만약에 저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감안을 해서 공수처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의 역사는 공수처가 무지하게 잘못했다고 비판적으로 기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은 잘못했던 것들이라고 치더라도 네. 앞으로 더 이상 그 무고한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권 때문에 그리고 이 공수처 같은 기관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지금 또 하나 속보가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아무래도 뭔가 대통령도 좀 네.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드네요. 그러니까 예. 제일 그게 모든 거 선수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성경호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고 이른바 뭐 대통령이 오늘이든 언제든 뭔가 조사를 임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경호상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없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대통령이 조사에 임하겠다는 어떤 뜻을 밝힌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근데 그 양보가 상대한테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오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이게 수사든 헌재 심판이든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납득이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긍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재판이든 수사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그런 것들을 양심이라는 이유로 뭔가 치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그제인가요? 13일인가 그제죠.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네. 효력 정지 가처분 됐잖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할 때 내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헌재가 내리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 잘 보세요.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재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주 안에 끝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권한 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껄핏하면 대행을 날린다는 거잖아요. 예. 대행의 대행, 네. N번째 대행, 대한민국을 대행민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쪽이 누굽니까? 헌재입니다. 예.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이 끊임없는 줄탄핵, 탄핵 남발을 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가름말을 빨리 타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의 문제도 아니고 예.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재판만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다, 후순위다 이건 네. 아니에요. 예. 지금의 일상과 민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 네. 저는 이 점을 좀 얘기 들어보니까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 같아요. 제3의 장소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아니라 예. 공수처가 이제 뭐 자기들 뭐 조사실 꾸며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진 출석이다라는 그 형식을 좀 그 보장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제3의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도니까 예.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9시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9시에 대변인 이제 공수처가 브리핑한다고 그 하니까 브리핑 들으면서 해야겠습니다. 예.